통일부에서 발간하는 통일교재. 놀랄 일입니다. 이 교재는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통일교육에 쓰는 교재입니다. 머리가 굳어진 대학생이나 어른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새싹들이 세상을 순수한 겉머리에 주입이 되는 자체가 이미 그들이 살아가는 나중에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가치관이나 안보관으로 굳어집니다. 잔인한 거죠. 이것을 이용해가 안보관을 말살하려고 하는 공작 자체가 아주 잔인한 거죠. 6살, 7살부터 세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히틀러나 하던 짓이에요. 북한 김정은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린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 6.25 남침 이후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의 북쪽이 남쪽을 향해 도발한 내용을 다 삭제했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6.25 전쟁 때 한국을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초등학생이 물으면은 뭐라고 답할까요? 그거 전부 매국노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애국자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천안함 폭침에 의해가 46명이 실종되고 40명이 죽은 것. 그 수병들은 누굽니까? 우리 정부는 그들에 대한 태도가 뭐죠? 초등학생들 그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개죽음 당한 사람들이야. 안 죽어도 그만인데 지가 바보같이 해서 죽었어. 왜냐하면 북쪽이 그런 걸 폭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거예요. 이거 너무 치밀한 공작 아닙니까? 너무 무서운 공작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실제로 북한 인권 침해를 작년은 12페이지까지 했는데 이 정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2017년판 통일교재와 2018년 통일교재가 너무나 엄청나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뀐 부분은 작년에는 주권 침해, 주민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챕터로서 12페이지를 썼는데 그거를 인권 침해가 아닌 인권 상황으로 해서 그 제목 하에서도 3페이지로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을 다루는 챕터에서는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주민사회통제라는 단어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권력 내지는 정치체제에 대해서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 세습 과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다 빼버렸습니다. 정당한 권력 확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수령 독재 체제를 독재를 하지 않는 김정은으로 미화시켜서 수령 체제로 변경했습니다. 여기 맞장구 치고요. 국방부 전문교과서에서도 종북세력 주사파라는 단어들은 다 빼기로 했습니다. 어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까? 통일연구원에는 더 이상 북핵 세미나나 북핵에 관련된 거는 입도 뻥끗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이 아예 핵을 안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가 다 해결될 듯이 이거 지금 남북 정상회담 대북 특사를 다 염두에 그 당시에 다 뒀겠죠. 교과서 집필진들이 직접 그 생각을 안 했으면은 집필진을 모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겠죠. 집필진들이 왜 이런 식으로 교재를 역사를 왜곡하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빼고 넣고를 했냐 하니까 우리가 집필진에 참여했을 때 이미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어서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꼭두각시로 앉혀놓은 거죠. 물론 집필진들도 선택되어 들어갔겠지만 선출되어 들어갔지만 선발되어 들어갔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교재를 만들어내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니까 별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가진 사고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가치관을 확고히 할 때 기반이 됩니다. 갑자기 가치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보는 시각 자체를 초등학교 때부터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교재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건 사람은 전부 개죽음 당한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교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체제에 있어서 완전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깔려있는 이게 치밀하고 조직적인 안보 말살 정책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안보관 말살 정책이. 안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교과서만 이렇습니까? 교과서가 거의 마지막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 전까지는 초등학생까지 다루는 안보관 말살 정책은 안 했으니까 이제 초등학생까지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나 국정원한테 국정원이 대공수사 업무를 맡지 말라고 이거 검찰 개혁에 그 내용이 사법개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경찰에 그 권한을 넘기라는 겁니다. 대공수사 안 하는 국정원이 왜 존재합니까? 완전히 준 건 아니야. 그래도 국정원이 대공에 관련된 정보는 모을 수 있어. 정보하고 수사가 별개입니까?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자기들이 모아놓은 정보를 경찰이 수사한다고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쉽게. 부처 이기주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정보를 받고 나서도 이 출처가 어딘지 밝히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물을 겁니다. 이거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스러운 채널을 통해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개적인 회담에서 받은 겁니까? 국정원은 그 얘기해 주겠어요? 얘기해 줄 수도 모릅니다. 이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남북 간에는 간첩이란 용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정보를 캐서가는 사람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북조선에 충성하는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려와서 필요한 거 가져가. 주사파가 왜 없습니까? 지금 변신했을 뿐이죠. 그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주사파입니다. 이름과 같은 거예요. 제가 송영선 어른이 되고 지금 다른 모습, 초등학교 때보다 다른 모습으로 되었다고 제 이름이 바뀝니까? 내 머릿속에 나의 생년월일, 나의 가족, 나의 생활 패턴, DNA입니다. DNA. 이걸 미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사파 빼라, 종북 세력 빼라. 이걸 지시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종북 세력도 없고 주사파도 없고 북쪽은 북한이 아니고 북은 김정은의 북은 우리와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한민족이다. 이 민족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령, 팬텀을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현혹하고 착각하게 하고 이 정부가 마치 한민족의 문제를 남북이
앞서서 해결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태극기 부대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지, 태극기 부대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그들의 애국심하고 당신네들의 애국심하고 접합이 돼야 됩니다. 이거 일제시대 때 우리 보고 일본식의 사고와 일본식의 정치체제, 일본식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우리한테 창씨개명 요구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때 창씨개명을 요구했다고 우리는 교과서에 두고두고 일본을 욕을 하고 지금도 일본을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도 아닌 같은 민족이,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초등학생부터 머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적국이 아니야. 한민족이야. 그리고 북쪽은 우리한테 침략한 적 없어. 6.25가 남침이란 증거가 어딨어. 괜히 학자들이 떠드는 거야. 천안함 폭침 북쪽이 했다는 근거가 어딨어. 여러 가지 정황 정보를 보면은 북쪽이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 김영철이가 왜 평창에 와서 사과를 안 했겠어? 지가 한 일이 아니니까 사과 안 한 거야. 천안함 폭침할 때 자기가 주도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과 안 한 거야. 궤변 after another 궤변. 궤변이 궤변을 낳고 히틀러가 아리안족을 많이 순수한 독일 민족이다. 아리안족이 무슨 만들어낸 거죠. 파란 눈 노랑머리 게르만 피가 제대로 들어있는. 웃기고 있네. 그런 아리안족으로 된 독일이 가장 순혈주의적 독일이라 해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에? 유태인들 죽이면서 이빨에 있는 금, 손가락에 끼는 결혼반지 다 뺏어서 총알로 만들고. 무슨 총알? 유태인 죽이는데 쓰는 총알. 물론 그것도 아까보고 나중에는 가스로 죽였습니다. 그 총알도 아깝다고. 야, 제가 뭐 이게 막 과대망상이 걸려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릴 때 사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북쪽이 우리한테 침략했다라는 근거가 없다. 천안함도 사실 김영철이가 주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안 했을지도 모른다. 시중에 떠도는 것처럼 미국이 미국 잠수함이 어쩌고 한국 잠수함이 어쩌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5.18에 대해서는 영웅화를 하고, 제가 아는 모 국회의원, 그 사람이 왜 5.18 영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나 광주 부근이 집이면 다 5.18 영웅입니까? 저는 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그들이 무참하게 죽었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북쪽이 내려와가 우리한테 침략한 적도 없는데 그 5.18 영웅을 만든다는 건 북쪽은 전혀 거기에 관계 없고 우리 자국민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청와대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에 있어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안 보입니다. 남북 간의 얘기도 외교부 이번에 대북 특사단에 대미 특사단에 외교부 사람 한 사람 들어갔어요. 강경화 장관 지금 외교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걸 홍보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속에 더 확장하면 북한 비핵화할 생각이 확실해. 오늘 아침 방금 속보도 누가 보냈는데 뭐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고 약속해? 못하지. 돈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안 해? 미국이 돈 주고 한국이 돈 줄 때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속고 있네 진짜. 북한이 속아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금 속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도 참 교재도 똑같은 겁니다. 엄연하게 존재하는 정치범 수용소, 엄연하게 존재하는 김정은의 혹은 김정일의 공개 처형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냥 북한을 미화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아예 통일 교제 여치도 말자는 거예요. 이런데 애들이 어떻게 안보관을 갖겠어요? 더 심각한 것은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를 자신만만하게 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 아들 내 딸들이 군대 가가 북쪽을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훈련 받겠어요? 안 합니다. 내가 자식이 있어도 군대 안 보내죠. 총뿌리를 겨누고 훈련을 해야 될 상대가 확실하지 않은데 무슨 사기가 있어서 무슨 신뢰가 있어서 무슨 믿음이 있어서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 애국심 자체가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애국심인가? 이 훈련을 적당하게 군사훈련 전쟁훈련을 적당하게 해가지고 북쪽 아들 내려오면 총 안 쏘는 게 애국인가? 걔들이 우리를 어떻게 탐지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올 것인가를 상상하거나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애국이 아닌가? 매국인가? 정신세계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필지는 하는 얘기가 다 가이드라인 다 돼 있어서 우리는 그 속에 빈칸만 메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웃긴 얘기죠. 이렇게 교과서 내지 교재를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서 바꾸는 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래왔어요. 그러나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교과서나 역사를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통일교재가 혹은 군 정훈교재가 끄는 대로 생각하도록 한 아주 잘 계산된 교재가 아니라 지침서입니다. 이런 데다가 이 교재를 들고 가르칠 정교조들, 그들로서는 행운이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로서 이 문제는 제가 토로를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공감해 볼 뿐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패럴림픽 공동입장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쪽이. 우리 정부 아무 말이 한 2번쯤 들이댔지만 아무 말 아니에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북한은 자기 필요한 거 빼먹고는 바로 돌았습니다. 미국이 델타뱅크에 있는 돈을 묶어놓으니까 그 돈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돈 김정일의 비자금 빼내기 위해서 온갖 협조하는 제스처를 다 썼습니다. 육자 회담에도 나오고 냉각탑도 원자로 냉각탑도 폭파하고 온갖 쇼를 다 하다가 2,500만 불 델타뱅크에 있는 2,500만 불 미국이 풀어주니까 바로 그 다음 줄에 계획돼 있던 육자회담 북한이 소리 소문도 없이 나타나도 안 하고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그대로 깨진 겁니다. 그 후부터는 육자회담 지지부진이에요. 형식적으로 만나기만 하고. 이런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부가. 청와대가 앉아가지고 온 정치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어린애들까지 세뇌 공작하는 데까지를 앞장선다는 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